저는 25년째 뇌혈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의 70%가 며칠 전부터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걸음이 달라졌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신호를 구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문턱에 발끝이 자꾸 스친 적 있으세요? 어느 날부터 신발 앞코만 유난히 빨리 닳는 느낌 드신 적 있나요? 밖에서 돌아와 신발을 벗는데 이상하게 오른쪽만 더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우연일 때도 있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며칠씩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주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거창한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느끼는 신호 이야기예요. 지금 앉아 계시다면 허리를 살짝 펴고 발바닥에 바닥 감각을 느껴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나요? 한쪽이 둔하거나 모래를 밟는 것처럼 둔탁하게 느껴지나요? 이 작은 차이가 뇌를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다리가 묵직해서 한두 발 휘청거릴 때가 있죠. 괜찮겠지 하며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다시 편해집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또 신호를 보냅니다. 문고리를 잡고 일어설 때 한쪽 허벅지가 먼저 힘이 빠지는 느낌. 복도에서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한 발이 유난히 게을러지는 느낌. 이 신호들을 우리가 익숙함으로 덮어버리는 사이 문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은 다리와 대화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볼까요? 먼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관찰부터 해봅시다. 거실 바닥에 마룻결을 따라 그대로 10걸음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시선을 정면에 두고 발끝이 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봅니다. 걸음을 멈추고 신발을 내려다 봅니다.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의 간격이 비슷한가요? 한쪽 발끝 자국만 길게 끌린 흔적이 있나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선 흔적이 남아 있나요? 마음속으로 표시해 둡니다. 이제 의자 하나를 준비해 볼까요?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가 의자 끝에 살짝 닿을 정도로 뒤로 물러납니다. 양팔은 가볍게 가슴 위에 얹고 하나 둘 셋 하고 일어섭니다. 이때 어느 다리에서 먼저 힘이 빠지는지 느껴보세요. 무릎이 덜 펴지는 다리가 있나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느낌이 반복되나요?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느낌이 애매하면 한 번 더 해보세요. 둘째 시도에서 같은 쪽이 다시 약하다면 마음속 표시를 하나 더 합니다. 걷다 보면 발목이 가장 먼저 속삭입니다. 발끝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 신발 앞코가 바닥을 살짝 긁어요. 카펫이나 문턱에서 특히 티가 납니다. 오늘 저녁 현관에 들어가면 신발 밑창 앞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왼쪽만 혹은 오른쪽만 유난히 닳았나요? 끈을 매며 발목을 위로 젖혀보세요. 양쪽의 각도가 같은가요? 한쪽은 부드럽게 올라가고 다른 쪽은 굳은 고무처럼 버티나요? 이런 작은 차이가 내일의 넘어짐을 미리 알려줍니다. 감각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발바닥을 맨살로 바닥에 대고 서보세요. 마룻바닥의 단단함과 러그의 부드러움이 양쪽에서 똑같이 느껴지나요? 왼쪽은 선명한데 오른쪽은 흐릿한가요?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스치며 촉감을 확인해 봅니다. 한쪽이 무디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를 바꿔 균형을 맞춰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해진 자세가 문제를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평소엔 괜찮다가 아침에만 이상했다가 점심 지나면 또 괜찮아진 적.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넘겼다가 어느 날 푹 꺼지듯 다리에 힘이 빠진 적.
이런 고무줄 같은 증상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몸은 기회를 주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좋아졌을 때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나 갔는지, 어느 쪽이었는지, 무엇을 할 때 두드러졌는지. 메모장을 열고 세 줄이면 됩니다. 오늘 아침 오른쪽 발끝이 자주 끌림. 의자에서 일어설 때 오른쪽 허벅지 힘 약함. 점심 이후에는 호전. 이 세 줄이 병원에서 큰 단서가 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시장 다니는 걸 좋아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장바구니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는 습관이 있었죠. 며칠 전부터 문턱을 넘을 때마다 오른발이 살짝 걸렸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대요. 하루는 집에서 복도를 돌다가 카펫 모서리에 발끝이 스치며 몸이 휘청했어요. 다행히 벽을 짚어 문제는 없었지만 그날 밤 유심히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오른쪽 신발 앞코가 더 빨리 닳아 있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메모를 시작하셨대요. 아침에만 심하고 오후에는 괜찮음. 눈을 감고 서 있을 때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짐.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 가셨고 작은 혈류 저하가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치료와 운동을 시작한 뒤 지금은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니세요. 그분이 하신 말, 처음 드는 느낌을 무시하지 마라. 익숙함이 제일 큰 방해다. 몸의 말을 메모로 붙잡아두면 길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끝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뒤꿈치는 바닥에 두고 발끝만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10번. 양쪽을 번갈아 하며 높이가 같은지 보세요. 둘째, 종아리 세우기입니다. 의자 뒤를 가볍게 잡고 발뒤꿈치를 들어 몸을 쭉 세웁니다. 역시 천천히 10번. 균형이 흐트러지면 벽을 가볍게 짚으세요. 셋째, 균형 숨 고르기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두고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가 더 길게 내쉽니다. 3번만 해도 몸의 떨림이 잦아듭니다. 이 세 동작은 운동이라기보다 알림장입니다. 내 다리가 오늘 어떤지, 어느 쪽이 더 게으른지, 몸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가족이 곁에 계신가요? 뒤에서 걸음걸이를 봐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은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거든요. 오른발이 뒤처진다. 어깨가 오른쪽으로 내려갔다. 발자국이 일직선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험입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 집안 정리도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문턱 앞 러그가 자주 말려 올라가면 과감히 치우세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복도에 작은 불빛을 켜두세요. 침실 슬리퍼는 앞코가 단단하고 바닥에 잘 붙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진 다리는 더 정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쯤에서 마음속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내 몸이 보낸 신호를 그동안 몇 번이나 그냥 넘겼을까? 그때마다 나는 어떤 이유를 붙였을까? 나이 드니 그렇지. 어제 많이 걸어서 그렇지. 잠을 못 자서 그렇지. 몸은 핑계를 듣지 않습니다. 몸은 느낀 사실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조용히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가 약해졌어. 여기서 균형이 흐트러지고 있어. 걷기의 속도를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빠른 걸음은 신호를 지우고 너무 느린 걸음은 신호를 흐리게 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 숨이 아주 약간만 차는 속도. 그 속도가 다리의 진짜 목소리를 가장 잘 들려줍니다. 그 속도에서 10분만 걸어도 한쪽 발끝이 끌리는지, 골반이 한쪽으로 흔들리는지, 무릎이 한쪽만 먼저 아픈지 몸은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혹시 발뒤꿈치 통증이 자주 오시나요? 그 통증 때문에 걸음이 꼬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몸은 반대쪽으로 체중을 싣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호가 헷갈려요. 이럴 때는 통증을 줄이는 간단한 조치부터 하세요.
집안에서는 푹신한 슬리퍼를 신으세요. 찬 바닥에서 오래 서 있지 마세요. 발바닥 스트레칭을 잠깐 해주세요. 통증이 잠잠해져야 걸음의 진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몸과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대화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오늘의 느낌을 어제와 비교하고 내일과 연결하는 것. 그래서 메모가 중요합니다. 작은 수첩도 좋고 휴대폰 메모도 좋습니다. 아침 의자 일어서기 결과, 일직선 걷기 결과, 발바닥 감각, 오늘의 특이점 하나. 이 네 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뒤에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지속되면 더 알아봐야 하는 흐름, 괜찮아지는 흐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좋아지는 흐름.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불안은 몸이 내는 경보음이에요. 경보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무시할 것인지, 원인을 확인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확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계단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약속을 하나 정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세 가지를 한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눈을 뜬 채 균형 서기, 발끝 들어 올리기 10번. 세 가지가 끝나면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오른쪽이 약하면 동그라미 안에 작은 점 하나. 왼쪽이 약하면 작은 선 하나. 매일 같은 표식을 남겨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기록을 자랑할 겁니다. 나는 내 몸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내 다리는 오늘도 나를 지켜줬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길입니다.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조용히 강합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오늘 그 말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첫 걸음은 작은 확인, 둘째 걸음은 작은 메모, 셋째 걸음은 작은 정리. 이 세 걸음이 여러분의 다리를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오늘은 다리가 조금 무겁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대부분 그냥 잠이 덜 깨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요, 그게 바로 뇌에서 보내는 첫 번째 SOS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다리, 그리고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가볍게 끼고요. 손은 무릎에 올리지 말고 그대로 가슴 위에 둡니다. 그 상태로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 보세요. 이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나요? 한쪽은 부드럽게 올라오는데 다른 쪽은 덜 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신호예요. 오늘은 오른쪽이 조금 약하네.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음은 균형 감각 테스트입니다. 집벽 근처에 서서 혹시 모를 넘어짐을 대비해 손을 가볍게 대고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눈을 감고 팔은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벌리세요. 이 상태로 30초만 서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쪽으로 몸이 기울거나 발바닥에 무게가 한쪽에만 실리나요? 그렇다면 뇌에서 균형을 잡는 부분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 체크예요. 이건 더 간단합니다. 맨발로 거실 마룻바닥에 서보세요. 그 다음 러그 위에도 서보세요. 양쪽 발바닥이 느끼는 질감이 같나요? 왼발은 선명하게 바닥의 결이 느껴지는데 오른발은 흐릿하다면 그건 감각신경이 예전보다 둔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메모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걸음걸이 테스트입니다. 복도나 거실에 일직선으로 걸어보세요. 발자국이 일정한가요? 한쪽 발끝이 끌리거나 어딘가 자꾸 휘청거리지 않나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부탁해 보세요. 내가 걸을 때 혹시 한쪽으로 기울지 않나 봐줘.
이 한마디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테스트만 해도 내 몸이 균형을 잃기 시작했는지 아직 괜찮은지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하고 나서 아직 괜찮네 하며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건 하루만 해보는 검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야 의미가 있어요. 몸의 신호는 하루 이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록이 쌓여야 변화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예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일주일 뒤가 어떠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일어설 때 오른쪽 다리가 약했는데 사흘째 계속 그렇다면 그건 일시적 피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신호예요.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동안 다리가 좀 이상했는데 괜찮아지길래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그 괜찮아짐이 함정이에요.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뿐이에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뇌가 잠깐만 버텨보자 하고 마지막으로 내는 경고음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엔 정말 큰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요. 조금만 집중해도 몸은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불균형해. 한쪽 신호가 약해졌어.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고 사는 거예요. 몸은 늘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너무 바빴던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몸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잔보다 먼저 내 다리를 확인하는 습관. 이게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가족 중에 혹시 아침에 자주 다리가 무겁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럴 때 운동 좀 하셔야죠. 이렇게 넘기지 말고요. 함께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같이 해보면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기우신다면 그건 그냥 피로가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의 몸은 이미 조용히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무겁고 자꾸 발이 걸리셨대요. 그래도 나이 드니 그렇지 뭐 하시며 그냥 다니셨죠.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휘청하시며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검사를 해보니 왼쪽 뇌의 혈류가 현저히 줄어 있었어요. 조금만 빨리 병원에 왔더라면.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꼭 잡게 되셨나요? 그게 바로 다리가 보내는 초기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이상하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기록이에요. 종이에 날짜와 증상을 써두세요. 1월 5일 오른쪽 발끝이 자주 끌림. 1월 6일 균형감 괜찮음. 1월 7일 다시 오른쪽 약함. 이런 단순한 기록이 일주일만 쌓여도 의사가 봤을 때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런 자가 진단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70대든 80대든 뇌혈관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에 알아차렸을 때만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작게 시작됩니다.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조용히, 은근하게, 아주 미세하게. 오늘의 미세한 불균형이 내일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이미 예방의 시작이에요.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뇌혈관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알게 된 사람이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확인이 한 번의 위기를 막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단지 우리가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다리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오늘은 괜찮니? 어제보다 낫니? 이렇게요. 몸은 우리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늘 솔직합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다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왼쪽, 오른쪽.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 안에서 미세하게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걸 눈으로, 감각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느리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너무도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조금 피곤한 것 같고, 내일은 괜찮고, 그 다음날 다시 다리가 묵직해지는 것. 바로 그 반복이 가장 위험한 징조입니다. 뇌혈관은 한번 막히면 끝이 아닙니다. 처음엔 아주 가느다란 실금이 생깁니다. 그 금이 점점 벌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피가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몇 분 만에 평생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의 한쪽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그동안 당연했던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이런 일이 단 한 번의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저리고 조금 어지럽고 조금 힘이 빠졌을 뿐인데 병원에 가지 않았던 바로 그날. 그날이 평생을 바꾸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몸의 혈관을 지키는 습관. 이건 거창한 의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첫째, 혈압 관리. 고혈압은 뇌혈관의 침묵한 폭탄입니다. 수치가 높다고 바로 아픈 게 아니니까.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폭탄이 터집니다. 혈관이 견디다 못해 찢어지고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뇌세포는 초당 수만 개씩 죽어갑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직후가 가장 정확합니다. 수축기 120 이상, 이완기 80 이상이 반복된다면 이미 뇌혈관엔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다음 경고는 병상 위에서 듣게 됩니다. 둘째, 혈당과 콜레스테롤. 혈당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 속이 점점 끈적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배수관에 기름이 달라붙는 것처럼요. 처음엔 괜찮지만 어느 날 흐름이 멈춥니다. 뇌로 가는 피가 그 자리에서 멎는 겁니다. 이건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저리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안심하지 마세요. 혈관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다가 안쪽에서 먼저 썩어 들어갑니다. 그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소금, 라면, 햄, 젓갈, 술. 이 5가지가 있으면 뇌혈관은 매일 조금씩 상처를 입습니다. 짠맛은 혈관의 적입니다. 술은 혈관의 벽을 녹입니다. 매일 한 잔씩 마신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루틴입니다. 셋째, 걷기. 걷는 건 약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잘못 걷는 건 독이 됩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 숨이 차고 너무 천천히 걸으면 혈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적당한 속도, 즉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그 30분이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언제 걷느냐입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햇살이 가장 부드러운 시간에 걷는 게 좋습니다. 밤늦게 걷는 건 피하세요. 밤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뇌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때 과도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넷째, 물. 노년기의 대부분은 건조한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이 부족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피가 굳기 쉬워지고 그게 바로 혈전, 즉 혈관을 막는 덩어리가 됩니다. 이 혈전이 뇌로 흘러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루 4번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1컵, 점심 전에 1컵, 오후에 1컵, 자기 전 1컵. 이 4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다리의 저림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잠. 뇌는 자는 동안 피를 청소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이 3시간은 뇌가 가장 열심히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깨어 있다면 뇌는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밤늦게 TV, 스마트폰, 술자리. 그 몇 시간이 다음날의 혈압을 뒤흔듭니다. 수면 부족은 뇌혈관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뇌혈류를 꽉 조입니다.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이 떨리죠. 그게 바로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순간이에요. 그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뇌의 한 부분이 버티지 못하고 멈춥니다. 명상이나 깊은 숨, 그 단순한 1분이 뇌를 구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단순한 행위가 뇌혈류를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150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중 절반은 사전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이 두 문장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지금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걸음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다음엔 그 신호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짠 음식을 덜 먹고 물을 마시고 매일 걷고 혈압을 재고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 단순한 6가지가 생명을 지킵니다. 이걸 안 하면 언젠가 반드시 몸이 대가를 청구합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기억과 걸음을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게 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있죠.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발이 바닥에 끌리며 오늘은 몸이 좀 무겁네라고 중얼거리며 그냥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 몇 시간을 놓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리의 저림, 한쪽 팔의 둔함, 균형이 흐트러지고 말이 살짝 느려지는 그 순간들. 그 신호를 무시한 사람만이 응급실로 갑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들이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조금만 이상했을 때 병원에 갔으면 그 조금만이 생명을 갈랐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그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막힌 혈관을 녹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나면 그 피는 굳어버립니다. 뇌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 결과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곧 뇌다. 이건 의사들 사이에서 진짜로 쓰는 말이에요. 1분이 지나면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1시간이면 평생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부분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몸이 보내는 응급사인 5가지. 첫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일시적이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반복된다면 그건 뇌가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둘째, 말이 어눌해진다.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할 말을 알고 있는데 입이 따라주지 않아요. 이때 치매인가?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뇌경색은 치매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셋째, 얼굴이 비뚤어진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진을 찍어보세요.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넷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 눈의 문제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뇌의 시각 중추가 막힌 겁니다. 다섯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특히 평소 멀미가 없던 분이 갑자기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나 위장 문제가 아닙니다. 뇌간, 즉 몸의 중심을 조절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보이면 무조건 바로 병원입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파스 붙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이 목숨을 끊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예요. 아침에 다리가 저렸는데 점심쯤 괜찮아진다. 그게 바로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잠깐 숨 좀 고를게 하고 신호를 멈춘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증상을 겪은 사람의 40%가 1년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리지 않는 것.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이 생기면 바로 119를 부르세요. 본인이 걸어 내려오게 하지 말고 눕혀서 기다리세요. 머리를 베개로 높이지 말고 평평한 바닥에 눕히세요. 그리고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를 꼭 말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치료를 결정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어요?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분, 5분, 30분. 이 작은 차이가 생명선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잊지 못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70대 남성이었어요. 새벽에 오른쪽 팔이 힘이 빠졌지만 괜찮겠지 하며 다시 주무셨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돼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5시간 뒤. 그분은 결국 반신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가족은 매일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새벽 바로 119를 불렀다면 반대로 같은 증상으로 즉시 병원에 온 분도 있었습니다. 왼쪽 손이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자마자 딸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1시간 20분 만에 응급실 도착, 혈전용의 치료를 받고 이틀 만에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리에 힘이 없고 밥을 먹으려는데 젓가락이 자꾸 떨어지고 말이 느려지고 눈앞이 흐려진다면 그건 지금 병원에 가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는 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뇌경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순식간에 몸의 반을 가져갑니다. 그걸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단 하나, 즉시 대응하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가족들과 나누세요. 혹시 나중에 내가 다리가 이상하다 하면 바로 병원 데려가죠. 이 한마디가 생명을 구합니다. 몸의 신호는 단 한 번만 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없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내일의 걸음을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다시 걷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휠체어에 앉고 누군가는 등산을 다닙니다. 같은 병이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실히 알게 된 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점,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사소한 불편함 하나에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온 분들은 거의 모두 회복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게요.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왼쪽 다리가 살짝 저려왔다고 합니다. 파스를 붙일까 하다가 문득 제가 영상에서 말하던 한쪽 다리만 이상하면 뇌를 의심하라는 말을 떠올리셨대요. 그날 바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MRI 결과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죠. 약물 치료를 받고 며칠 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병원 올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십니다. 선생님, 그날 파스를 붙였으면 지금 제 다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 한 문장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가족이 먼저 알아본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본인이 느끼기 어렵습니다. 뇌의 신호가 느려지고 말이 꼬이기 때문에 본인은 평소처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은 달라진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70대 이순철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딸이 아버지, 요즘 걸음이 좀 이상해요. 오른쪽 다리를 자꾸 끌어요. 라고 말했죠. 처음엔 운동 부족이야 라며 웃어 넘겼지만 딸이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결과는 초기 뇌경색. 딸의 한마디가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다리를 살린 건 병원이 아니라 내 딸이에요. 그래서 전 늘 말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최고의 의사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가족은 압니다. 걸음이 바뀌고 말이 느려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졌을 때 그걸 알아챈 가족이 목숨을 살립니다. 세 번째 공통점 빠른 판단. 뇌경색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 바로 119, 말이 꼬이면 바로 병원, 눈이 흐려지면 바로 검사. 이 단순한 결정이 생명을 갈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걸음도 정상, 말도 정상, 기억력도 그대로. 왜냐하면 그 몇 시간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의 시간을 지킨 겁니다. 네 번째 공통점, 생활 습관의 전면 수정. 위기를 한번 겪고 난 사람들은 음식부터 수면까지 완전히 바꿉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소금 대신 허브로 간을 맞추고 술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잠자기 2시간 전엔 모든 스크린을 끕니다. 그렇게 3개월만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뇌경색은 내 몸이 나한테 보낸 마지막 경고였어요. 이제야 그 말이 들려요. 그 후로 그분은 매일 6,000보를 걷고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며 7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을 버린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뇌경색은 병력이 있는 사람보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운동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쓰러지면 주변에서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은 겉으로 멀쩡한 사람일수록 더 취약하거든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의심했고 그 의심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건 의학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살아난 분들은 하나같이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뇌경색은 한 번 지나가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해집니다. 몸이 말하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삶,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살아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바꿀 수 있을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병은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무시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돌보면 됩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짠 음식 대신 싱겁게 먹고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그게 바로 뇌를 살리고 다리를 지키는 최고의 치료입니다. 기억하세요. 살아난 사람들은 특별한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단지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말을 들었고 그 신호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생명과 후유증을 갈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도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듣는다면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고 웃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단 우리가 먼저 귀 기울일 때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 편입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리의 감각을 기억하세요.
힘이 빠지는지, 걸음이 흔들리는지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이상하면 지체하지 마세요. 병원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되찾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라도 남는다면 그건 바로 이 문장이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우리는 병을 이깁니다. 그걸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잃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의 다짐이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억을 지킵니다. 오늘의 실천이 평생의 삶을 지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물 한 잔, 짧은 산책, 가족과의 대화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부디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 영상을 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두 다리가 다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